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진짜 매서운 겨울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영하 9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외출하기가 진짜 무서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난 경주들 다 복귀하고 그리고 사실 마음 편하게 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히 쉬기보다는 지난주 거 제대로 한 번 더 보고 지지난주 것도 한 번 더 제대로 보자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 경마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천안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다른 지사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추운 날씨다 보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진짜 행복한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부산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첫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리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그레이트 퀸, 주행은 평범한 편이고요. 사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번의 오션 원탑, 그리고 6번의 체스 퀸, 7번의 진주빛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세 말 12월 29일에 같이 출전했던 말들입니다. 이 세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좀 꼼꼼하게 봤는데요. 우선 이번에 오션 원탑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옆에 있었던 3번 댄싱보이라는 말이랑 살짝 부딪히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심 제대로 잘 잡고 특별하게 늦어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입하기 위해서 또 쭉쭉 뻗어 나가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 직선 주로에서 선행마들이 진짜 대거 몰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임마로 뒤에 있었던 들어오고 있었던 말들은 선행마들이 이제 앞선에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비집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오션 원탑이었고요. 오션 원탑이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6번의 체스킨. 체스킨도 출발 스피드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29일이 날씨가 꽤 맑은 편이었기 때문에 앞선에 나가는 그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라 또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모래가 진짜 더 많이 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선주로에 진입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앞선에 나가던 그 선행마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서 좀 비집고 나갈 틈이 없었던, 그렇다고 해서 외곽으로 이걸 뚫고 이렇게 주행을 하기에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 다 오션 원탑, 체스퀸 둘 다 직선주로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7번에 진주빛 있습니다. 진주빛은 출발할 때 직전 경주 때 살짝 앞발을 들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출발에 굉장히 늦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직전 경주 때 게이트가 12게이트였다 보니까 너무 외곽으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코너에서도 외곽, 그리고 코너에서 이제 4코너 직후에 직선주로 이제 진입할 때도 외곽에서 떨어지다 보니 인게이트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외곽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너무 심했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또 보였고 이랬던 말이라 저는 사실 이 세 말 중에서는 진주빛이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뒷심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았던 이 7번 게이트에서는 선행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1선의 가운데 정도의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스카이 그릿 있습니다. 스카이 그릿 속도감은 나쁘지 않지만 직전 경주 때 워낙에 뒷심이 좋은 말들이랑 이제 겨루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4번에 캡틴 에브리싱. 캡틴 에브리싱은 훈련 강도를 조금 높여서 지금 뒷심 기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캡틴 에브리싱은 후착으로 놓을지 말지 좀 고민 중인 마필입니다. 5번에 패션 스카이 있어요. 패션 스카이는 아직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주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1경주에 출전을 할 때 대부분의 마필이 데뷔전이고 한 마리 정도가 이제 직전 전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서 주행심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말들을 잘 골라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는 그 26일에 있는 1경주는 직전 전적이 많은 전적이 있는 마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뷔전을 치르는 말보다는 경험이 있는 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번에 트리플 악셀이 있습니다. 트리플 악셀 첫 데뷔전이었던 12월 8일. 이때는 옆을 보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은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모래반응도 크게 일어나서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경주인 12월 31일. 이때는 출발은 정말 괜찮아졌지만 좀 뒷심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체구가 작지는 않은 편이고 또 뒷심을 짱짱하게 기를 수 있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번에 원스 헤이데이 있습니다. 원스 헤이데이, 저는 이 말의 능력을 굉장히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임 능력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직전 경주 때 아쉽게 4착 들어갔던 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지는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에 플래시데이 있습니다. 플래시데이 주행심사의 모습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훈련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사실 뚜렷한 선행마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체크해둘 말들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요. 1번에 백투더 헌터 있습니다. 백투더 헌터 1월 19일에 거세술 진행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 당일에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좀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체중 확인이 좀 필수인 말로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하이위너 있습니다. 하이위너는 저는 우승 후보로 조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이 경주에서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뒷심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스피드적인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게이트도 이번 게이트로 굉장히 좋은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5번에 머제스틱 댄서 있습니다. 머제스틱 댄서 모래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바로 직전 경주들 보면 다 3착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시작하고 나서 항상 후미로 쭉 밀려서 거의 하위권에서 주행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직선 주로 진입하기 직후에 이제 조금씩 스피드를 올리다가 직선 주로에서 정말 엄청난 추입을 해갖고 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정감이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제 후미로 밀려 있다가 직선주로에서 들어오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추임력은 인정을 하지만 항상 불안한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안 갈 수는 없는데 이번 경주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마필이어서 추임 능력이 좀 뛰어난 말들이랑은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원더풀 피버. 원더풀 피버는 잠재력이 있는 능력마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1선 외곽에 좀 자리를 잡고 좋은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직선 주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의 1600m 경주입니다. 3경주에는 대부분이 추임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선을 앞두고 조금 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 영성 프린스 있습니다. 영성 프린스 마체가 굉장히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도 나쁘지 않은 편. 바로 이제 직전에 있었던 경주들 보면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3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진짜 뒷심이 뛰어난 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영광의 클래스 있습니다. 영광의 클래스는
추임 능력이 진짜 뛰어난 말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1600m 경주에서 진짜 쟁쟁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말들이 진짜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모든 말들이 우르르 결승선을 이제 지나가면서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경주에서 마지막 스퍼트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진짜 쥐어 짜내면서 3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은 조금이라도 느린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 경주에 출전을 하면 충분히 승산 있는 말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리고 더 좀 먼 장거리 출전, 더 막 1800m 또는 2000m에 출전했을 때의 모습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번에 클라우드 러브 있습니다. 클라우드 러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4번 영광의 클래스랑 직전 경주 같이 출전했던 말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러브 같은 경우에는 추임 능력 진짜 끝까지 끌어올리려고 훈련 강도를 조금 올려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에 앞말들이 출전하는 1400m 경주입니다. 4경주에서는 4번의 대호나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대호나라 최근에 장거리 경주에 계속 출전을 하면서 다리에 좀 힘이 잘 차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좀 덜어내고 1400m에 임하면서 조금은 좋은, 그리고 조금은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5번에 운주투 하츠, 7번에 플라잉 에이스, 9번에 뱅뱅뱅 있습니다. 이 말들 직전에 이제 6등급에서 뛰던 말들인데 5등급으로 승급 후에 첫 출전인 말들입니다. 이 세 말 다 직전 경주 우승했던 전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세 말 중에서는 9번의 뱅뱅뱅을 조금 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 사실 주로가 아주 가볍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적으로는 승급한 이 5등급 말들보다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가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10번에 달에 올린 광대 있습니다. 달에 올린 광대는 5등급 승급하고 나서 계속 거의 4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금 아쉬운 말입니다. 마지막 뒷심이 항상 조금씩 아쉬워서 항상 자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그래도 잘하고 있었던 이 거리 경험을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조금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5경주 뚜렷한 선행마가 없고 전적이나 스피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5경주인데요. 우선 1번의 퀸앤드 서브. 퀸앤드 서브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앞다리의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말이고요. 3번의 로드 투톱, 6번의 신천 퍼스트, 이 두 말은 직전 경주 때 같이 출전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진짜 뛰어난 주행 모습을 보여줬던 두 마필이에요. 3번의 로드 투톱은 추임 능력이 정말 뛰어났고, 6번의 신천 퍼스트는 시작부터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마지막까지 그 스피드를 유지하고 뒷심까지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진짜 눈에 띄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6번의 신천 퍼스트를 축으로 놓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 9번의 닥터 레오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전적들로만 보면 신천 퍼스트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9번의 닥터레오는 최근에 이제 장거리 주행을 계속하면서 다리에 힘도 붙고 결과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3착, 4착, 입상 이렇게 하던 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닥터레오가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닥터레오랑 신천 퍼스트 이 둘 중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을 축으로 잡고 갈지는 현장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의 파이트 패밀리, 11번의 핫플렉스, 이 두 마필 다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연령 오픈의 1200m 경주입니다. 6경주는 조금 체크해 두고 가야 할 말들이 좀 있습니다. 1번의 메이드 희망, 5등급 승급하고 나서 딱 한 경주 출전하고 휴양을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주 만에 복귀하는 말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4번에 무비모어 있습니다. 휴양 후 30주 만에 출전하는 말입니다. 사실 휴양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은 되지 않지만 양 앞다리에 관절염이 좀 심하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게 주행하는데 경주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당장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조금 체크는 해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3번의 마이 멜로디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 멜로디 골막염 예방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요. 골막염으로 수술한 게 아니라 골막염 예방 수술을 하고 복귀했던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7번에 다이나믹 위너 있습니다. 다이나믹 위너 직전 경주 때 사실 12월 1일 이 경주 때 입상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갖고 가게 될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 경주 12월 24일 경주에서 3코너 돌고 나서 4코너 진입하기 전에 이제 양 옆에 있는 말들이랑 샌드가 되면서 중심을 살짝 잃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 그러니까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때는 다시 자기 페이스 잘 찾아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8번의 멜로시 랩터 그리고 9번의 제이리아 이 두 마필 지금 훈련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의 1800m 경주입니다. 7경주에서는 1번의 필그림 먼저 볼 건데요. 직전 경주 때 입상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리한 인게이트의 자리를 잡기도 했고 훈련 강도를 좀 끌어올리면서 우승 의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고요. 이번에 밀크데이 있습니다. 밀크데이 직전 경주 때 출발이 진짜 좋았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이트의 불리함을 좀 뛰어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서도 외곽으로 계속 주행을 하고 그리고 코너를 넘을 때도 외곽에서 주행을 하면서 힘이 진짜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진짜 아쉬운 경주. 그렇기 때문에 3연승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아쉬웠던 밀크데이의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 번 더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에 최강마린 있습니다. 최강마린 폐출혈로 한 달 동안 휴식 후 돌아온 말입니다. 이 최강마린도 스피드적으로 그리고 뒷심이나 아니면은 이 속도를 유지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직전이랑 비슷하게 돌아온 상황이라면 이번 경주에 3착 안에 가볍게 3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이다고 보고 있는 말입니다. 9번에 멀티히트 있습니다. 멀티히트 4등급 승급하고 나서 직선주로에서 추임마들한테 다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착순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때는 조금 뒷심을 잘 끌어올려서 이 훈련이 잘 된 모습 보여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의 글로리 크라운 있습니다. 1800m에 대한 전적은 없는 말이지만 다리 힘이 너무 좋고 이 변화되는 거리에도 굉장히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성재 기수님이랑 계속 합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부산의 마지막 경주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의 1400m 경주입니다. 8경주에서 정말 눈에 띄는 전적을 보여주는 4번의 모토모토 있습니다. 모토모토 4연승하는 전적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피지컬도 진짜 뛰어난 편이고 능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작하는 스피드 그리고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
이 부분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좀 뛰어난 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지 않고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모토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연승을 노려보고 있는 말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바로 직전에 다 우승했었던 말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연승을 노려보고 있기는 하겠지만 모토모토는 계속 4연승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5연승까지도 노려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5번에 고블린 있습니다. 5번은 고블린은 최근에 1800m 경주만 계속 출전을 했던 말이고요. 바로 직전에 우승했었던 전적 볼 수 있는데요. 고블린은 이제 1400m로 경주 거리가 좀 줄면서 아무래도 직전보다는 조금 부담을 좀 줄이고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서던 슈퍼원 있습니다. 서던 슈퍼원 체구가 굉장히 큰 편이고 그만큼 무게도 많이 나가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추임 능력이 진짜 남다른 마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직전에 우승했던 주 두 경주 조금은 유리했던 앞게이트인 인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을 노린다면 이전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나가거나 아니면 더 빨라진 발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모토모토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블린도 후착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 말입니다. 서던 슈퍼원 스피드적으로 너무너무 위에 있고 그리고 추임 능력이 진짜 남다르기 때문에 유리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게이트의 불리함 이 부분을 현장에서 조금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경마장까지 오시는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1월 첫째 주에 보여드렸던 그 마법 같은 조합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가족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남주였습니다.